이펙티브 매스를 이제 예. 의미 있게 해석하려면 예. 그 K 포인트의 포인트를 하이 시메트리 K 포인트에서만 그 이펙티브 매스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이펙티브 매스는 at any point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펙티브 매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정의됩니다. 정의되는데 우리한테 유용한 거는 뭐냐면은 유용한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실리콘이다 그러면 내가 실리콘에서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은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실리콘의 전자를 내가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에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은 전자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전자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이게 그 커런트를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커런트를 안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포인트들을 보면은 그 일단 이펙티브 매스라는 그 양이 잘 따라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그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다 채워진 밴드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네트 커런트가 없어서 내가 그 기여를 안 하는데 그 경우는 뭐 별로 내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어차피 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데 반도체 같으면 내가 유일하게 그게 중요해지는 거는 도핑을 했을 때 그렇죠? 일렉트론 도핑을 하면은 일렉트론이 컨덕션 바텀에 살짝 있고요. 홀을 도핑하면은 밸런스 탑에 살짝 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내가 어떤 밴드 익스트리멈에 일렉트론이나 홀이 존재할 때 다이내믹스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익스트리멈에서의 어떤 그 커베처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도핑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세미컨덕터나 인슐레이터의 경우에는요. 반면에 메탈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조금 훨씬 더 복잡한데 하여튼 이 경우에는 이 이펙티브 매스나 결국 이 밴드를 갖다가 내가 이제 해보면 거의 이 프리엘렉트론에 가까운 그런 걸로 잘 이게 피팅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이게 미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단지 그 뭐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해가지고 보면 다 균이라는 그런 내가 이펙티브 매스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고 자유전자다.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잖아요. 내가 그걸 밴드를 그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밴드를 그렸다고 치면은 뭐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이게 지금 프리액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이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떤 포인트에서건 내가 K로 두고 미분하면은 컨스탄트가 나와요. 그죠? 이걸 따랐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는 이펙티브에서 항상 M이 된다는 얘기죠. 비록 모양을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파라볼릭이 아니다든가. 자, 오케이. 네, 또 질문. 없으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밴드를 갖다가 해서 밴드는 참 뭐 많은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스템마다 그걸 이제 해석을 어떤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펙트 계산에 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슈퍼셀 계산, 슈퍼셀 계산을 통해서 몰레큘 계산을 했다. 그죠? 여러분 몰레큘 계산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케미스트리 코드, 가우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을 그 자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처럼 플래너리 베이시스는 항상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몰레큘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상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에 내가 뭐 밴드를 굳이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보면은요, H2를 계산을 하고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플랫한 밴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본딩 스테이트, 여기 있는 이 본딩 스테이트는 하이드로진 두 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오비탈에 대한 본딩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죠? 자 처음에 나올 때 난 이런 스테이트가 혹시 엔티본딩 스테이트이지 않느냐 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게 여기서 그냥 본딩 스테이트만 잘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어떤 플랫한 밴드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떤 K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것이 전혀 그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딱 하나의 K 포인트만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하나의 K 포인트를 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건 조금 몰레큘의 경우에는 우리가 감마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는 게 일단은 K 포인트 자체도 하나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마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은 파동함수를 감마 포인트에서는요. 내가 파동함수 이렇게 내가 블로우 이퀘이션을 갖다가 풀 때, 슈너 이퀘이션을 풀 때 이게 psi가 이게 리얼 밸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실수 형태의 파동함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계산할 때 이 컴플렉스 넘버로 내 컴플렉스로 되어 있는 그 어떤 매트릭스를 대각하는 것보다는 리얼 넘버로 되어 있는 것에 훨씬 더 계산이 한 두세 배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감마 포인트에서 계산을 할 때는 계산한 이유가 거기서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문자 같은 계산할 때 된다. 그래서 질문 하나. 자, 이게 밴드를 다 계속 쭉 그려보면요, 다 계속 플랫한 것만 나올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플랫한 것만 나올까? 될 것 같아? 송원철. 네. 될 것 같아? 이규현. 네. 될 것 같아? 상상력이 부재. 내가 왜 그럼 내 외모로 바뀌었어? 어경배? 네네. 네. 아, 네. 아니, 다르게 또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지. 답이 나오고 왜 그럴 것 같아? 지금 저 계산한 게 감마 포인트만 잡은 건가요? 네. 아, 예. 감마 포인트만 잡으면 돼. 이거 지금 이게 밴드 구조예요, 밴드 구조. 이게 감마 포인트고 이게 뭐 X 포인트라고 칩시다. 밴드를 갖다가 내가 감마에서 X까지 딱 그리는 거예요. 각자 가서 한번 그려. 위에 거 한 100개 정도 잡고 한번 계산해. 어떻게 나오는지. 자, 넘어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댄서 스테이트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서 이미 좀 몇 번 나오긴 했는데 댄서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우선은 잘 아셔야겠죠? 자, 데피니션은 무엇이냐? 댄서 스테이트는 DE라고 표시를 하면은 내가 DE의 덴시티니까 덴시티에 나눠서 강극을 곱해요. DE라고 하는 작은 에너지 강극을 곱하면은 그때는 뭐냐면 number of state E하고 E 플러스 D 사이에 있는 상태의 개수입니다. 상태의 개수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그래서 N이다. E 아래쪽에 있는 전체 상태의 개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E 플러스 D 아래쪽에 있는 상태의 개수 빼기 N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상태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냐? 이게 개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될 거는 비록 많기는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 밴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 점들은 뭐 아보가드로 수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연속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불연속적인 어떤 그런 점들의 집합입니다. 다루고 있는 시스템 특성상.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 사이에 좀 이거를 키워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게 2라고 하고 여기 2 플러스 D라고 칩시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없죠.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이 되는 댄서 스테이트는 0이 됩니다.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0이 되다가 내가 이제 밴드를 갖다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E 플러스 D 사이에 어떤 몇 개의 점이 잡혀요. 그죠? 그럼 그 점이 잡힌 개수를 갖다 이쪽에다가 내가
그림을 갖다가 데이터를 찍으면은 이와 같은 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점이 개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어때?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엣지 근처에서 이게 개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자, 엣지 근처에서는 이게 평평합니다. 밴드가. 그죠? 밴드가 평평하면은 그러면은 그 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이렇게 평평하면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당연히 2하고 2 플러스 D 사이의 간격을 잡으면은 많이 잡히겠죠. 실은 완전 평평하면은 무한대가 잡힙니다. 그죠? 반면에 내가 이렇게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밴드가 있는 걸 크로스하게 되면은 그때는 유한한 개수가 샘플링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 사이의 그 간격, 이 밴드의 이 기울기가 누워져 있을수록 더 댄스 스테이트는 더 많이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쪽 엣지가 이제 그렇게 되고 이쪽 엣지 여기서 살짝 끝에 살짝 이렇게 평평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쪽 잠깐 이렇게 값이 커지게 되고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실은 이게 진짜 평평하게 되면 진짜 평평한 거에 비해서 미분값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이 부분 두 개는 그게 발산하게 됩니다. 발산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반호브 시밀러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호브 시밀러리티. 근데 이거는 1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3차원이 되면은 밴드가 평평하다고 발산하지는 않습니다. 3차원에서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3차원 같으면 여러분들 그럼 댄스 스테이트하고 밴드하고 하는 거 알잖아요. 3차원 같으면은 댄스 스테이트가 어때 스퀘어 루트 2 형태로서 올라간다. 알고 있죠, 그죠? 스퀘어 루트 2 형태로 되는 거고 2차원의 경우는 그게 이제 컨스탄트가 되는 거고요. 그죠? 1차원의 경우에 그거가 이런 식으로 스퀘어 루트 2분의 1로 그게 발산하게 됩니다.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계산상으로 딱 잡히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로우 디멘셔널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1차원, 탄소 나노튜브, 그래서 나노 와이어 이런 거는 댄서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 밴드의 엣지 부분에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냥 그 넘버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 거고, 그 넘버를 카운트를 하는 거고, 내가 이제 그 단지 여기서 내가 개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노멀리제이션을 갖다가 좀 이제 내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어떻게 할지. 근데 그 바스벳에는 노멀리제이션을 내가 여기 있는 것들 다 인테그레이트 했을 때 그거가 한 셀 안에서의 그 일렉트론 개수가 나오게 그렇게 댄스 스테이트에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자 이거는 이제 플랫 좀 약간 아래쪽에 플랫한 밴드이고 위쪽에서 약간 밴드가 이렇게 점점 디스퍼시브 할수록 어때요? 이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나오는 구간을 퍼지게 되고 값도 줄어들어야 돼요, 시장. 왜 값이 줄어들어야 될까? 자, 밴드가 플랫하면은 좁으면은 이게 값이 도스 값이 큽니다. 밴드가 디스퍼시브 하면 도스 값이 작아져요. 항상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한 밴드에 이루는 전체 스테이트 양은 정해져 있는데 디스퍼시브할수록 밴드위스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을 이 숫자를 다 더하면 여기는 점의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들어가 있는 점의 개수는 밴드마다 다 똑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면 두 번째면 세 번째면 다 이 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퍼지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높이가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그 면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도스의 면적이 그 밴드의 개수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좁은 밴드는 도스 값이 크고 퍼진 밴드는 도스 값이 낮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스뮤어링을 갖다가 좀 봤었는데 이제 스뮤어링의 그 영향하고 도스를 보게 되면은 자, 도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도스에서 지금 이제 그 레퍼런스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이거 다음이 이거구나.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미 앞에 잠깐 나왔었지만은 그 이제 그 에너지에 따라서 내 댄스 스테이트 그려보면은 세미컨덕터나 인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뮬 레벨하고 이제 포뮬 레벨 아래쪽에 뭐 이런 코어 레벨 같으면은 이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로컬라이즈도 있으니까 도스 값이 높습니다. 샤프하게 나오고요. 밸런스가 될수록 저는 약간씩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컨덕션 밴드가 나오고 그 사이 간극이 에너지 갭이 되겠고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댄스 스테이트의 중간에 딱 이렇게 포뮬 레벨이 크로스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돼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 스케매틱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이 스미어링을 갖다 얘기를 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레퍼런스는 이 K 값을 굉장히 많이 수백 개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산한 레퍼런스인데 내가 파이나이트하게 해서 K를 뭐 20이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댄서 스테이트의 그 모양이죠. 원래 내가 스미어링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델타 펑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옵니다. 그걸 약간 스미어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들이 이제 이런 거에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이제 뭐 K 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스미어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있는 댄스 스테이트 모양이 이 월 레퍼런스 값하고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스미어링을 한다라는 거는 그 키 아이디어는 내가 댄스 스테이트를 갖다가 이 원래 그 레퍼런스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지만은. 자, 그 다음번에 그 우리가 이제 댄스 스테이트 그림을 그리고 그냥 디스플레이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이제 실리콘에다 내가 이제 가우시안 스미어링을 하고서 그 다음에 미스를 갖다 염증을 해줍니다. 그럼 댄스 스테이트 도수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여기에서 뭐 되게 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어찌됐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에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댄스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여기서 실제 포뮬 레벨을 갖다 이제 크로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없고 이런 모양들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끔 좀 조심할 부분이 있는 게 이것도 그건데, 자 내가 이제 그 바스 계산상으로 읽혀진 포뮬 레벨은 뭐 이런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포인트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댄스 스테이트는 약간 스미어링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삐져나오게 되는데 포뮬 레벨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뭐 알만한 사람들도 알겠지만은 마치 약간의 이게 좀 홀 도핑이 된 것처럼, 그죠? 약간의 이게 지금 포뮬 레벨이 밸런스 아래에서 홀이 도핑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고서 내가 이제 그냥 읽어서 숫자를 찍을 게 아니라 도수 모양을 보고 얘는 확실하게 포뮬 레벨이 밸런스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다가 긋던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 사이에다가 딱 그걸 포뮬 레벨 표시한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프레젠트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런 거 갖다가 그냥 필터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되면은 좀 이제 그 나중에 약간 망신이 쏠 수가 있고. 자, 그거 갖다가 내가 이제 스미어링을 할 때 테트라이던 방법을 써가지고 스미어링을 하게 되면 테트라이던 방법은 뒤에 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내가 이제 그 내가 샘플링 하지 않은 K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내가 댄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실은 내가 모든 N하고 K를 다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K를 갖다가 어떤 일정한 포인트 간격에 따라서만 지금 내가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샘플링하지 않은 포인트의 에너지를 어떻게 내가 이제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 리니어 테트라이드라는 방법은 그거를 내가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1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1차원 같으면은 내가 K에 대해서 내가 했더니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됐다 라고 하면은 원래 이런 밴드를 갖다가 이런 밴드를 이제 에서 샘플링이 된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리니어 테트라이드라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밴드가 이런 선형 모양일 때에 댄서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있지 않은 포인트 근사적이긴 하지만 이런 걸 갖다가 넣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댄서 스테이트가 매끄럽게 나와. 실제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는 더 좋아요. 이게 보기는 더 좋고, 근데 이게 더 좋은 샘플링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은 기본적인 계산 가우시안 스미링을 하되 맨 마지막에 내가 덴서 스테이트만 따로 내가 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걸 써가지고 도수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나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거는 이제 아마 로우 디멘셔널 시스템, 그러니까 2차원이나 1차원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디스퍼션이 거의 플랫하게 되면은 아티팩트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나온 튜브 이런 것 덴서 스테이트 계산하면은 이게 그렇게 이렇게 원래 알려져 있는 그런 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차원의 경우에 주로 레코멘드가 되는 그런 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우리가 스킴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드의 경우에 덴서 스테이트를 한번 봐보면은 덴서 스테이트하고 밴드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S 밴드 있잖아요. 그죠? 이제 덴서 스테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굉장히 값이 큰 덴서 스테이트는 로컬라이즈 레벨에 의해서 이제 많이 크게 나온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D 일렉트론이나 D 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S 일렉트론에 관한 퍼져 있는 밴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퍼스한 S 밴드와 로컬라이즈 D 밴드가 두 개가 다른 덴서 스테이트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합쳐진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거 할 때 이제 저런 거 할 때 이제 이게 D 밴드고 이게 S 밴드고, 그죠? 스케매틱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마그네티즘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머티리얼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티리얼이 아마 퍼스트 로 트랜지션 메탈을 가지고 있으면 시축적으로 여러분들 매그네틱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이제 매그네틱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페로마그네틱, 앤티 페로마그네틱 머티리얼이 되는 거고, 그런 매그네티즘의 마이크로스코픽 오리진은 기본적으로 일렉트론 스핀에 의한 것입니다. 일렉트론 가지고 있는 고변 스핀이 이제 홈투룰에 의해서 라인되는 거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익스체인지로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틱 시스템은 보통의 경우에는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일 큰 문제는 매그네틱한 에너지들이 내가 스핀이 업이냐 다운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게 많이 바뀌어야 0.1 정도 많이 바뀌어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로 보게 되면은 다른 스핀 컨피그레이션에 에너지가 비슷한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그네티즘에 좀 이렇게 목숨 건 스핀 웨이브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스핀이 업다운, 단지 스핀이 업다운뿐만 아니라 스핀이 방향까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이제 넌컬리니어라고 하는데, 선형이 아닌 틀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려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반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우리 과에서는 김상욱 교수님을 빼고서는 계산하실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신다고 하면은 근데 하여튼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계산. 에너지 스케일이 더 작아요. 이게 방향성 이거 벡터의 이거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 정도가 거의 10 밀리비 정도,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까다로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철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은 저것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스핀 웨이브 같은 거 해가지고 스핀 웨이브에 어떤 방향으로 스핀 웨이브가 생기느냐, 그죠? 그런 거 하시면 되겠는데. 자, 철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BCC 철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인컴 파일에서 스핀 컴포넌트를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니셜 매그네틱 모멘트를 이제 각 앨tom마다 주게 되는데, 그 2개가 됐죠. 컨벤셔널 셀이 잡았구나. 컨벤셔널 셀 2개가 되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같은 거를 3, 3 이렇게 해주면 3도 매그네틱을 내가 처음에 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스핀 매그네틱 모멘트 처음에 초기값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크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매그네틱 시스템은 이 스핀이 다른데 에너지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 매그네틱 모멘트를 크게 준 거하고 작게 준 거하고 파이널 스테이트가 다릅니다. 이 둘 중에 에너지 낮은 게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스핀이 좀 큰 경우라 우리가 이걸 하이 스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하나를 로우 스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이 스핀, 로우 스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막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머티리얼마다 좀 이런 걸 타는 머티리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바나듐이다. 바나듐의 서피스, 바나듐 서피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표면을 계산하면은 내가 이게 스핀이 크게 계산, 뭐 바나듐 하나당 뭐 5 이렇게 주고 계산한 거하고 뭐 1 이렇게 주고 계산한 거가 다른 스테이트로 갑니다. 둘 다 에너지는 둘 다 컨버지 돼요. 컨버지 되고 하는데 둘 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에너지가 안정하느냐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뭐 실험으로는 거의 관측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 어떤 펑셔널한 테스트하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모멘트의 값은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좀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 값을 좀 내가 키워보거나 작거나 해가지고 둘 중에 안정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내가 이제 그 결과 파일에서 보면 매그네틱 모멘트 부분은 매그네티제이션이라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전체 여기서 말한 이 끝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전체 업인 전자의 개수와 다운인 전자의 개수의 차이를 얘기하고요. 4.43이다. 이게 지금 처리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당은 2.21 매그네톤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실험값과 아주 잘 일치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다르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거는 약간 수치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로컬 모멘트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결과 아웃풋 파일에서 이런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찾아 들어가면은 그러면 각 그 이온당 그 스핀 모멘트와 그다음 그게 어떤 오비탈에 의해서 주어진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또 이제 각 그 원자의 스핀 모멘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댄서 스테이트 같으면은 이제 이게 이 경우는 업하고 다운이 따로 이렇게 취급이 돼가지고 머자라티 스핀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일렉트론이 채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수를 적분을 한 두 값의 차이가 이제 스핀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엔티페로가 안 나왔죠. 엔티페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크롬이다. 크롬을 계산한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처음에 스타팅하는 그 매그네틱 모멘트를 그냥 두 개 뒤집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로는 여러분들의 머티리얼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와 그 다음에 레드 스테이트를 해보는 거를 여러분 각자 수행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시간에는 밑에 아래측 밸류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 있다가